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 이러한 행동은 우리 안에 배려라는 따뜻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 손에 탄생할 도구도 바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배려심 넘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금호중학교.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날카로운 눈빛과 진지한 표정 속에서 수업을 향한 열의가 느껴집니다. 자,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배려라는 것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안전하면서 그리고 사용하기가 간편한 타인을 배려하는 물건에 대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 만들기. 학생들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찾아보고 이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미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구 안에 기술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실력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 어떤 배려하는 물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놓여있는 타블렛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모둠별로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는 토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품의 주제 선정입니다. 모둠별로 모여 어떤 작품을 만들지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 누구를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는데요. 수집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며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체크하는 학생들. 과연 어떤 도구를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은 어떤 거 만들기 했어요? 저희는 옷을 개는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옷을 개는 로봇을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엄마 일을 많이 도와드리는데 엄마가 일 늦게 마치시고 귀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학생들은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선정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성될 작품의 주제와 기능은 천차만별 달라질 텐데요. 여기에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손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돈된 머릿속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깔끔하게 정리된 학생들의 계획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계획서 가득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배려하는 도구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이절지에다가 프리핸드 스케치를 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타블렛에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볼 차례입니다. 설계에 필요한 작품의 형태부터
구동을 위한 알고리즘까지. 학생들은 머릿속에 펼쳐져 있던 상상 속 작품을 직접 구상해보며 제작 방향을 잡아나가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둠만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제작할 때 반드시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이제 다 그린 것 같은데 뭐 만들기로 한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메모 기능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 넣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이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넓은 도화지 위를 거침없이 채워나가는 학생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만큼 구체적인 작품의 구상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드웨어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선 역시 소프트웨어의 힘이 필요하겠죠? 저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소프트웨어의 순서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이 순서도를 작성하면 소프트웨어를 이 코딩을 할 때 좀 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쉬워져요. 순서도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요소를 흐름에 맞게 나열한 도표를 말합니다. 처리, 입출력, 흐름성과 같이 미리 정의된 기호를 연결해 진행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순서화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이디어 구체화하기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프리핸드 스케치를 한번 해보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모둠별로 나와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배려하는 물건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만들 것은 초음파 기타입니다. 초음파 기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손이 불편하시거나 다치신 분들을 위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작동되는 원리는 저희가 초음파 센서가 손잡이의 거리를 인식하여 그 인식한 신호를 본체에 보내서 본체에 소리내는 원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 것은 인공손가락입니다. 인공손가락을 만들게 된 이유는 손가락이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공손가락을 만들 예정입니다. 드디어 구상도가 완성됐습니다. 작품의 디자인부터 설계 방법까지 그림 속에 빠짐없이 녹여낸 학생들. 이 한 장의 구상도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지 그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실제 작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계획대로 구현해낼 것인지 검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상하였던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에 대해서 이번에는 직접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우리 레고 마인드스톤과 3D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제작 시간. 오늘 학생들이 사용할 도구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로봇인데요. 이미 구성도를 그려본 덕분인지 작은 블록들을 막힘없이 조립하는 학생들. 구동 시 부품끼리 부딪히거나 걸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작동 방향에 맞춰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친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NXT 이용해서 초음파 기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음파 기타면 센서는 어떤 것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초음파 기타니까 센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손잡이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소리를 내는 기타입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형태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완성하는 과정. 학생들이 작은 부품 하나에도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완벽히 설계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하나라도 빠진다면 로봇의 구현은 실패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들기 좀 복잡하지 않아요? 미리 구상해놓고 만드니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제어하고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소리를 나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 만들기. 상상한 대로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니 마무리는 프로그래밍 차례입니다. 각 모둠이 계획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에 집중하는 학생들. 난이도 높은 텍스트 코딩 작업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은 꽤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오른쪽 왼쪽 작동하는 것은 뭐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만들 거야? 아니면 그냥 거리가 있잖아요. 일정 거리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고 소리가 나고 저희가 직접 조작해가지고 돌려요. 그리고 그거는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재야 되겠네? 네. 그래, 그거는 다시 어떻게 입력문 어떻게 넣어야 될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기획한 모둠인데요. 여기서 코딩의 역할은 장애물과 얼마만큼 가까워졌을 때 센서가 인식되어야 하는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옷을 개어주는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선 어떤 명령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옷을 갤 때 무심코 하는 동작을 상상하면 코딩의 실마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명령어 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순으로 옷을 개는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설정한 프로그램에 맞게 각각 포트에 연결하고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기를 작동시켜 보면 되는데요. 옷을 개는 로봇의 특징은 핵심 기능을 하는 팔의 순차적인 움직임. 과연 오류 없이 기계가 작동할지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차례로 움직이는 3개의 로봇 팔. 코딩이 성공적인 것 같죠? 프로그래밍 설계를 마치고 테스트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상상한 대로 또 코딩한 대로 기기가 움직여주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코딩도 잘 되고 하드웨어도 잘 만들어지니까 뿌듯하고 좋습니다. 교실 한쪽에서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을 발견했는데요. 다른 모둠처럼 모니터를 보며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설계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 못지않는 작업 속도를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프린터를 뽑아내기 위해 3D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델링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긴 어려운데 해보면 쉬워요.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 3차원 모델링 작업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학생들. 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3D 모델이 완성됐으니 다음은 이 3D 프린터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실처럼 얇은 플라스틱 소재가 층층이 쌓이니 모니터 속에서 보았던 부품 모델이 어느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3D 프린터는 제가 상상하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모둠마다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엿보이는데요.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모둠 역시 특이합니다. 구동되는 기기 장치도 보이지 않고 3D 모델링 작업도 아닌 오직 코딩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니터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친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메모나
그거 일정 같은 거를 한 번에 모아서 한 앱에다 넣어놓은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데요. 두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바쁜 현대인을 위한 멀티메모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텍스트 메모 기능, 손글씨 메모 기능, 녹음 기능, 일정 및 사진 저장 기능까지 비슷한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모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는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의 작품을 학생들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앞으로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코딩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플 만든다면 좀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라든가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전에 동생에게 컴퓨터를 하라고 놔뒀더니 바이러스를 먹게 해서 그걸 해결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런 거를 복원할 방법이나 찾는 방법을 좀 모아놓은 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도구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의 도구가 되어 학생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탄생시킨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들. 그 따뜻한 결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든 옷을 개는 로봇입니다.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주부들을 위한 옷을 개는 로봇. 버튼만 누르면 하나, 둘, 셋. 옷이 자동으로 개어집니다. 이 도구를 활용한다면 손재주 없는 사람도 세상에서 옷 정리를 제일 못하는 사람도 반듯하게 옷을 갤 수 있을 것 같네요. 금호중학교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손에 든 이 기타는 손이 불편한 사람도 연주할 수 있는 초음파 기타입니다. 손가락이 아닌 플라스틱 바와 센서의 간격으로 음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스타일의 기타 연주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돕는 리프트 로봇입니다. 휠체어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에서 이 로봇의 증가가 발휘되는데요. 로봇 머리 부분에 장착된 견고한 막대 장치로 휠체어를 안정적으로 들어올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대신 안내 로봇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해 경고음을 내는데요. 이때 방향키를 이용해 로봇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인공 손가락. 3차원 모델링과 3D 프린터를 이용해 키보드를 누르기에 적합하도록 두께와 길이를 맞췄고요. 손가락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팔목의 힘으로 쉽게 키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멀티메모 애플리케이션.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을 모두 모아 하나의 앱에 담았는데요. 텍스트로 입력할 수도 있고 손글씨로도 곧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 저장, 음성 녹음, 일정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려하는 물건에 대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처음에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좀 다르게 나와서 의외도 있었지만 그렇게 체험을 해보고 만들고 해봄으로써 정말 직접 연주도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여서 내려갔지만 무게를 이제 알맞게 해서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옆으로 빠지지 않게 옆으로 막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소프트웨어로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를 만들어 본 시간.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기를 제작하며 코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이 담긴 가슴과 컴퓨팅적 사고력을 담은 두뇌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예상하건대 우리 학생들은 더없이 밝고 빛나는 미래를 거침없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